팡팡 장외 홈런처럼 쭉 터지는 수익률을 위한 신개념 리얼 투자 프로젝트 주식쇼 스타트. 안녕하세요, 최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장홍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한편의 드라마를 써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 10시 30분 정도였던가요? 1795, 어머, 1900이 깨졌어. 다들 난리였는데 종가상 보니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약보합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물론 닷새 만에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장 후반에는 심어줄 정도로 상승 전환하기도 했었고요. 외국인들도 수급이 선물 쪽에서는 좀 좋아졌고 기관도 막판에 사던데요. 네, 하지만 믿으면 안 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맞아요. 제가 볼 때 내일 말이에요. 네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아, 진짜 요즘 같은 시장은 예측하면 아니 돼요. 딩동댕. 그죠? 정답인데요. 네, 내일장은 모르는 거죠. 네. 근데 제 추측컨대 음. 앞으로 이렇게 약간 올랐다가 약간 내렸다가 뭐 지루한 네. 약간의 등락폭이 있는 이 지루한 장세가 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무슨 장세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 지루한 장세? 지루한 장세는 이렇게 정말 별 그거 재미없이 가는 장세고요. 네. 변동성 장세, 널뛰기. 뭐 거기 가게 앞에 있는 무슨 풍선 인형. 아니 널뛰기 장세는 막 70이 확 올랐다가 뭐 100이 푹 빠졌다가 막 하루 안에. 그거는 이제 장우 씨가 통이 큰 거고요. 그럼요. 통 큰 장우. 아 그러면 뭐 3, 40 정도로 막 왔다 갔다 아니 하는 오늘 장 중에 하루 만에 25포인트 왔다 갔다 하는 거는요. 약이에요. 25가. 파생 안 하시죠? 아 예. 예, 그래서 그래요. 네. 자, 오늘 시장은 한편의 드라마를 썼고 드라마의 주인공은 또 따로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자동차가 이 희비가 엇갈리는 주인공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삼성전자는 오늘은 희였죠. 그렇죠. 네, 자동차가 비인가. 희야. 아, 죄송합니다. 날 좀 바라봐. 그럼 나는 비야 날 좀 바라봐. 아, 저도 뭐라고 해야 되는데. 웅아 카메라 좀 바라봐. 아, 죄송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오늘 예. 비는 누구였죠? 비는요. 네. 울고 있는 사이로. 비. 아, 방송을 못 하겠네요. 비. 아니 저 비예요. 별명이 가리비. 네, 진짜 안일비네요. 김수영 씨 고맙습니다. 아니지? 아,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저기 화투에 우산 쓴 비가 아니에요. 근데 좀 닮았어요. 우선 좀 아, 갖고 예. 제가 오세요. 빨간 띠 해드릴 테니까 사진 한 장만 보내주세요. 저 긴 저 돋보자랑 날리면서 옆에 네. 개구리 한 마리 있어야 되는데. 네. 일본 가서 화보 한번 찍으세요. 예. 그래야 광으로 옆에 적어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오늘 B는 네. 자동차였죠. 그래요? 네. 맞습니다. 비가 예. 자동차였죠. 예. B는 삼성전자. 맞습니다. 네. 자동차주 갖고 있는 김수용 씨가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이따가 성화 하이텍 자동차 부품주에 있는 김수용 씨의 수익률이 조금 걱정스럽긴 한데 특별히 믿고 또 믿었던 IT차, 이른바 전차 군단이 왜 이러나 걱정하시는 분들 오늘 주식쇼 스트라이크와 함께 하시면 앞으로의 전망과 전략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식쇼 스트라이크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돕는 프로그램인데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부는 김수용 씨 그리고 장우 씨가 실전 중심의 수익률 누가 더 많이 냈는지 대결, 배틀을 펼치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까지 1부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 오늘 2부는요. 바로 성공 투자의 안전 길잡이죠. 이성대 전문가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데 이성대 전문가님의 강의 2부에 있으니까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김수용 씨 참여 방법 알려주세요. 네, 문자와 전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0221-3153-1로 전화를 주시고요. 문자 상담은 013-3366-011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네.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SK이노베이션이 아주 지금 매수 적기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자세한 종목 추천해 주시면 제가 상담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우 씨가 직접 상담해요? 아니 제 옆에 있는 네. 주식 천왕 박준남 전문가님이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여기 머털도사 머털도사가 아니라 누구셨죠? 달마도사. 네. 달마집사. 예, 잠시- 이성대 전문가님이. 6월의 마지막에 굉장히 혼돈스러운 이유. 뭐 시기와 특별한 상관없는 거죠. 이게 죽겠어요, 지금. 예, 더위 더워서. 먹어요. 네. 예, 너무 가무르니까 네. 뇌가 가무러지네요. 아주. 예, 알겠습니다. 수분이 부족해요. 네, 그래요. 자, 웃길 듯 안 웃길 듯 우리 장우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특별히 더 이상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된 전차 군단으로 갑자기 고생하고 계신 분들의 상담도 저희가 대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요청은 지금부터 가능한데요. 상담을 먼저 요청하신 순서대로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다는 점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 쇼스트라이크 1부 자리 옮겨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주식주의 스트라이크 1부가 시작됐습니다. 1부는 철저하게 실전 중심의 수익률 배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주식 배틀 1억 쇼, 오늘도 역시 김수영 장우 씨에게 훌륭한 멘토링을 해주시고자 두 분의 전문가가 나와 계십니다. 자, 소개해드리죠. 이성대 전문가님, 주식천왕 박준남 전문가님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에 대한 상세한 소개 잠시 후 김수영 장우 씨 멘티로부터 직접 듣고요. 먼저 주식 배틀 1억 쇼의 진행 방식부터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틀 1억 쇼는 김수영, 장우 씨가 각각 멘토 전문가와 짝을 이뤄서 주어진 돈 1억 원으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수익률을 비교하는 대결인데요. 전문가들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언을 해주면 최종 결정을 김수영, 장우 씨가 각자 하게 되고요. 매일매일 수익률을 체크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쪽이 승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성대 전문가님, 박준남 전문가님 어떤 분들일까요? 한 분 한 분 차례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김수영 씨? 네, 오늘 저의 멘토가 되어주실 분은 이성대 전문가입니다. 추세 시작점만 공략한다. 성장주, 실적주 중심의 중소형주 모멘텀 매매. 분산 투자로 위험을 최소화한다. 성공 투자의 안전 길잡이. 이성대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네, 이제는 뭐 각 전문가의 어떤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장우 씨의 멘토님 소개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네. 자, 제 옆에 계신 분은 주식 천왕 박준남 전문가입니다. 중대형주 추세 파동을 통한 스윙과 운용 전략, 그것이 미시경제 병옥점을 통한 리스크 관리, 실적과 성장을 겸비한 주도주 파도타기 운용 전략을 구사한다. 주식천왕 상위 1% 투자 전략 지금 공개됩니다. 네, 이렇게 멋지고 훌륭한 두 분의 전문가가 있으니 정말 든든합니다. 먼저 이 두 분의 전문가는 오늘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하게 분석부터 듣는 것이 순서겠죠. 자, 이성대 전문가님, 네. 외국인들이 이상합니다. 갑자기 네. 막 사면서 선물을 대량 파는 것을 시작으로 또 스탠스를 바꾸고 네. 오늘 또 장중에 2,000계약까지 선물을 사주기도 하고 네. 선물 그 중심에 또 삼성전자가 마구 휘둘리고요. 예, 맞습니다. 최근 장이 뭐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뭐냐면, 글로벌 시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장을 뺀 나머지 국가들의 이제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하락은 아니었었는데요. 국내 시장이 좀 상당히 약한 모습이 최근 일주일 동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5일 연속 지금 하락을 했는데요. 지난번 이제 외국인들이 처음 선물을 많이 팔기 시작을 하면서 15,000개 이상 매도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삼성전자를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쪽까지 매도를 하면서 이제 전반적인 시장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즉, 글로벌 시장에 상관이 없이 외국인들은 아마도 이제 전체적인 우리나라 시장에서 팔려고 하는 그런 물량이 많이 있다 보니까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 선물을 먼저 매도를 하면서 이제 주식을 같이 팔아나가는 그런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즉, 지지난주 이제 무디스에서 글로벌 은행들 신용 등급을 강등을 시키면서 뭐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이제 은행들의 이제 포지션이라든가 위험 자산을 어느 정도 현금화하려는 그런 모습이 이제 국내 시장에서 있었고 그런 모습이 이제 외국인들 선물 매도와 주식 매도로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즉 뭐 미국 시장은 뭐 그렇게 밀리지는 않고 올랐는데 네. 우리 시장만 오늘 장중에 많이 밀렸던 걸로 보면 분명히 이제 선물 매매에 관련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내용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대신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지수는 저가 메리트는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합지수상으로 1806포인트 갭이 있었는데요. 오늘 1800포인트가 살짝 깨졌다 올라오면서 이제 그 갭을 메꾼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28일 날 EU 정상회담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 오늘 1800선 이하에서 이제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지지가 되는 이런 모습은 뭐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았나 일단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외국인들 선물 동향이 가장 큰 이제 핵심일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사실은 28, 9일에 있을 정상회담, 이후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약화된 게 또한 시장 하락의 어떤 빌미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지수가 밀리니까 이제 기대감이 약화됐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고, 아, 예. 지난주 수요일 이전에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올랐다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상황에 맞춰서 나오는 뭐 이제 내용이지 않을까. 이렇게 근데 생각이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이렇게 급하게 지난주 금요일에 팔았다. 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뭔가 정보가 빠른 외국인들이 됩니다. EU 정상회담의 결과를 보기 이전에 마음이 네. 급했다. 네. 급할 수밖에 없는 뭔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팔기 시작했다. 그런 네. 얘기도 있던데요. 그때 이제 그런 내용이 먼저 나왔었습니다. 뭐냐면 지난 주말에 먼저 이제 스페인에서 이제 주말 통해서 구제금융을 신청을 할 거다. 이런 내용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은 먼저 선물을 팔았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28일 날 나올 내용이 별 내용이 없다. 독일 메르켈 총리가 끝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긴축을 고집을 하거나 네. 성장을 하더라도 양보를 하지는 않을 거다. 네. 이런 식에 대해서 이제 해석은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동향으로 봐서는 분명히 장중에 외국인들이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 보였었습니다. 그렇죠. 즉 지수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시겠지만 7조 원이 넘는 이제 영업이익에서 낮춰졌지만 한 6조 7천억 정도 예상을 하지만 6조 7천억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이 정도 수익 내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즉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을 상당히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오지 않았나 보여지고 자동차 쪽도 마찬가지인데 자동차 쪽도 이번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밀리니까 뭐 실적에 대한 우려일까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생각은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은 됐지만 제가 볼 때는 어저께 이제 삼성전자에 밀렸던 모습이 오늘 이제 현대차의 모습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에 올라오는 모습이 내일 이제 현대차라든가 자동차 쪽에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그럼 하고요. 수급 때문에 좀 밀린 거지만 IT하고 자동차 이른바 전차 쪽은 역시 네. 괜찮다는 입장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오늘 환율에서도 나타났듯이 만약에 문제가 있고 외국인들이 계속 주식을 이렇게 팔을 거였으면은 원화가 약세를 보였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죠. 원화가 오늘 강세를 보였거든요. 즉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외국인들이 한 발 물러서는 그런 모습이 오늘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사실 시장이 이렇게 1,800대, 장중에는 깨기까지 하니까 한 이 정도라는 저점 매수 영역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박준남 전문가님, 동의하시는지 궁금한데 또 사자고 하니까 이 대세를 좀 거스르는 듯해서 외국인들도 이렇게 팔기 시작하는데 내가 사도 되겠나 싶은. 오늘은 문득 이런 말이 격언 중에 이런 말이 떠오르네요. 그 상승 추세에서는 뭐 상승하는 부분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죠. 네. 근데 뭐 장이 이제 한 1900 그 부근까지 가서 뭐 1800을 뭐 도전하고 다시 이제 잠깐 깨면서 올랐는데 물론 이렇게 다시 저점을 이렇게 뭐 흔들었던 이유가 또 이게 하락 추세이니까 네. 감히 하락 추세를 상승 추세로 꺾이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결론이 또 나왔네요. 지금 보니까. 물론 제가 앞전주 금요일날 제 TV 그 주식 스트라이크 쇼 2부를 보면 제가 금요일날 미국은 올랐는데 제가 급락을 제가 100포인트를 또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조심하시라고. 그런데 그때 이제 삼성전자가 3%씩 등락씩 뭐 오르면서 내리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은 여러분들 업종과 우리 국내 증시의 해답이 있는 게 아니라 세계 증시를 봐야 됩니다. 그중에 유럽 증시를 봐야 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빠르게 제가 정보가 많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그 일전 없는 이번 주 보니까 외에는 현물 매도소가 있죠. 예, 이것은 마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간상 제가 그 많은 정보를 보여드리지 못하겠지만 그 현물의 그 달러 있죠, 여러분들. 그 환율이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는 이유는 첫째 조건은 여러분들 이거예요. 환차익. 환차익에서 여러분들이 그 2008년 때나 그때 뭐 한 1,600원 정도 됐었죠. 1,890원까지 정확히 IMF 때는 2,000원 정도 됐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본다면 지금이 그때 2008년도 우리가 정확히 기억나네요. 990원까지 환율이 우리나라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도 1,100원까지인가 강세를 보이고 다시 내려왔었죠. 그러면 외국인이 왜 현물이 들어오지 않나? 물론 국제 세계 경기나 유럽 쪽이 안 좋으니까 돈이 빠져나가는 건 자연스러운 거고 네. 또 우리나라 그 원화 가치에 대해서 매력을 다시 한번 느껴야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세계 경기와는 상관없이 뭐든지 메리트가 있어야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원화가 싸냐 안 싸냐 그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파생에서 2조 원에 가까운 매도 포지션이 있었죠. 근데 이게 다 청산이 돼야 이게 또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왜 파생에서 이런 근래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조, 2조 원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네. 파생 같은 경우는 데일리 트레이딩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아요. 네. 그러니까 마진콜이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10배, 20배 사용하기, 대여 계좌 같은 경우는 100배 정도를 자기 원금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순간 이걸 흔들어대서 마진콜을 발생을 해버리면 돈이 그 순간 바로 이제 청산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선물이나 옵션 지금 발달률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변동성 장세에서 이것을 노리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파생에 대해서 많이 접근을 해요. 현물에서 또 손실이 나니까 그 파생해서 그걸 복구를 하려고 네. 더 많이. 그런 부분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냐. 그리고 세 번째 EU 정상회의에 대한 회의론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스 그 새 재무장관 그 지명자가 건강 이유로 또 사임을 했더라고. 이분이 또 이 연정 정부를 구성하는데 중점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그리고 2008년에 그 서브프라임 1, 2, 3차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악재에 둔감해진 일반 투자자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적어봤는데 우리 그때 2200에서 1800 정확히 찍고 다시 2000을 복귀했을 때 남들 다 바닥이라고 모두 다가 다시 또 외쳤습니다. 네. 그때부터 서브프라임 1차 그때부터 아마 1500포인트까지 갔을 때 계속 바닥이라고 그랬어요. 주변에서 모든 매체에서. 네. 이게 아직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하락 추세에서는 악재에 둔감해지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상기를 시키시고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무디스 스페인 은행 쪽이 지금 28고 무더기로 강등을 했죠. 그리고 피치도 마찬가지고 S&P 그쪽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냐면 국제신용평가사는 그 평가하는 기준이 어느 정도 일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국제평가 신용평가사에서 강등을 시키면 같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어차피 부동산에서 부실 채권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자본 확충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내린 거고요. 스페인 쪽하고 이탈리아 쪽 국제금리가 또 급등을 하고 저기 이탈리아 쪽이 다시 6%대로 5%대에서 6%대로 급등을 했는데요. 어차피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제가 금리가 하면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채가 금리가 높아질 때는 높아도 헐값이 돼야 이제 들어간다 이거죠. 국채 발행하는. 누가 국채를 발행하는데 세계 펀드 자금들, 캐리 트레이딩 자금들이 쉽게 들어가겠습니까? 비싸게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스페인의 구제금융 공식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1000억 유로를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말씀드리면 140조예요. 140조. 예, 그 부분이 여러분들 뭘 의미하는지 스페인의 재무장관 쪽에서 이제 의장에서 이게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세부적인 지원 조건과 은행 개혁안도 또 이렇게 협의를 해야 돼요. 아직도 난제가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율 상승이나 환율 상승이 주는 의미. 오늘 같은 경우도 환율이 상승했죠. 위에는 빠져나왔는데. 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유가하고 금값하고 환율을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제가 내일 유료 방송 중에 내일 저기 온라인 방송에서 무료 방송을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꼭 들어와서 보세요.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금값하고 유가하고 환율죠. 예, 환율 같은 게 왜 그게 우리가 2000년도부터 제가 12년 동안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가고 있는지. 그걸 보면 기름값이 지금 2200원을 찍고 지금 내려가고 있죠. 네. 기름값이 고점을 찍고 내려간다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 2008년도 때 기름값이 고점을 찍고 내려갔을 때 왜 기름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경기가 위축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수요가 상당히 안 좋은 거죠.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기름인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그 안전자산인 금값마저도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내일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파악하시고 지금은 여러분들 아마 이 파가 제가 100포인트도 1900에서 1800까지 깨진다고 말씀 정확히 드렸죠. 2부에서 앞전주 금요일에. 이게 여러분들 지금 장세 다시 한 파가 나올 수 있냐 안 나오냐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 쪽 어디 봐도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호재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직 진정될 기미도 한 군데도 끝나지 않았고. 근데 일부에서는 여기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혹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좀 더 관망을 하시고 지금 많이 그 우량주에 물려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반등하면 조금 손실 줄어들고 가지고 있으면 더 떨어지면 손실이 늘어나고. 네. 여러분들 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돈은 버는 게 아니라 일단 지켜야 벌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관망하자는. 예.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 분석과 전략 세워봤고요. 계속해서 김수영 씨, 장훈 씨 포트폴리오 수익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주식 배틀 1억쇼 함께하고 계신데요. 김수용 씨는 전일에 아이 테스트를, 장훈 씨는 유비케어라는 종목을 사고자 하였습니다. 과연 매수 희망가에 편입이 됐을런지 모르겠는데요. 김수용 씨 포트부터 열어봅니다.
자, 김수용 씨 포트 SK 이노베이션으로 출발하는데 아이고 손절됐네요. 상향시킨 손절가 14만 8천 원 장중에 터치를 해버렸어요. 뭐 종가상은 좀 밑꼬리 달고 올라왔지만요. 자, 성우 하이텍도 놀랍습니다. 오늘 차 무너졌는데 차 부품주 타격은 성우 하이텍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이 좀 컸었죠. 역시 5%대 밀리면서 수익이 확 줄어서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인포피아가 수익률 1등으로 올라오는데요. 오늘 6% 상승하면서 61선까지 쑥 힘있게 올라주는 모습입니다. 초록뱀은 좀 조용했고 두산인프라코어 역시 손절가 18,000원 터치를 해버리면서 같이 SK 이노베이션과 빠질 분위기입니다. 호남석유는 겨우겨우 오늘 정말 오래간만에 조용하다 반등 줬고요. 지앤코는 조용하고 카프로는 그 와중에 2%대 더 밀렸습니다. 하지만 손절까지는 약간 여유가 있으므로 보유하는 상황이고 아이테스트는 원하는 가격에 잡혔지만 오늘 시초 매수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수익이 한 3% 정도 이상 손실권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자, SK 이노베이션 안타깝지만 손절, 성우 하이텍 수익이 좀 줄었고요. 인포피아가 의외로 선전해주면서 수익률 1등, 확실히 개별주가 좀 낮다는 걸 보여주는 걸까요? 초록뱀은 오늘 좀 부합권으로 조용했습니다. 네, 두산인프라코도 안타깝게 18,000원 터치하면서 손절, 호남석유, 지앤코, 카프로, 아이테스트까지 보유하고 있는데 일단 뭐 지금 보여지는 화면 중에 플러스는 호남석유 정도이네요. 아이테스트는 잡았지만 손실권입니다. 계속해서 장우씨 포트로 넘어가 보죠. 자, 장우 씨는 좀 나올런지. 다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자, 이제 막 잡은 유비케어는 원하는 만큼 비중이 잡힌 것 같지는 않은데 살짝 잡았지만 수익권은 아니지만 김수용 씨만큼 또 손실이 큰 건 아닙니다. 자, 오늘 LG생명과학 장중에 뜰 때 장우 씨 생각 많이 했어요. 4% 넘게 오르면서 수익이 5%대 들어오고 LS산전도 차트 좋습니다. 대한항공 역시 조용하게 LS산전과 함께 121선을 넘어주고 있습니다. LMS는 조금 아쉬워요. 어제 또 오르더니 그만큼 토해냈지만 그래도 수익이 5%대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가격과 함께 보여지고 있어요. 대한항공 46,000원에 사서 현재 6%대. 자, 지금 공통점이 하나 있죠. 조금규 전문가님의 작품이 많다라는 겁니다. 5% 내지 7%대 수익이 대한항공, LS산전, LG생명과학에서 나오고 있는데 모두 다 조금규 전문가님이 6월 중반 이후부터 추천한 종목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예측이 가능합니다. 총 수익률, 평균 수익률 누가 더 높을까요? 주식 배틀 1억쇼, 1억을 불려라 김수용 대 장우. 최근의 대세는 장우 씨입니다만은 오늘까지 트렌드가 이어질까요? 최종 결과는요? 네, 오늘 김수용 씨는 평균이 마이너스인데 장우 씨는 멋지군요. 승리 계속 이어가는 거 축하드립니다. 부끄럽습니다. 왜 또 그래요? 그냥 원래. 일단 네. 그게 아니라 일단 제가 석고대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일단 그 옆에 계신 동아약품. 박준남 전문가에게 너무너무 미안하고 일단 진짜 죄송할 따름이에요. 이 팔랑귀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올라오는 동아약품을 아니 그러니까 중심을 잡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게 나옵니다. 이 주식은 추천받은 좋은 종목을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제가 매도했는데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N게임도 그래요. 어젠가 상한가 쳤어요 또. 그럼요. 요즘 네. 게임주들 그 M게임 박준환 전문가님 그러니까. 쭉 갖고 있었으면 사실 동아약품도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놓고 그 조금 하루 빠졌다고 아니, 금세 팔아가지고 그때도 수익이 13%인가 있을 텐데 네. 손절 가격을 높인 거죠. 이게 다시 익절하려고. 예. 이게 왜냐면 그죠 익절하려고 왜냐면 다시 그 CJ ENM처럼 다시 원 상태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수익이 줄까봐. 네.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또 많이 올랐는데 네. 일단 죄송합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괜찮습니다. 일단 그 M게임하고 예. 그다음에 동아약품은 오늘 다시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이라니까 사람이 네. 사라 그럴 때 열심히 샀다가 억지로 잘 잡았다면 수익을 나면은 클릭 한 번에 바로 매도해요. 아니, 체결되면. 제가 그전- 이제 동아약품이 가만히 계셔보세요. 아니 그 전에 사실 제가 박준남 전문가의 추천 정보 이제 잘 담고 네. 그다음에 갖고 있어라면 잘 갖고 있고 매도해라 그러면 그때 매도해서 많은 수익을 올렸거든요. 네. 이번에 그냥 말 안 들어가지고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이제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거보다도요. 네. 사실 동아약품 같은 경우에는 뭐 포트에서 빼고 배틀전보다는 네. 제가 이 TV를 보는 시청자분들에게 큰 메시지를 주는 게 뜻이 담겨져 있는 종목이 뭐냐면 주식이라는 것은 사실 매매가 아니고 투자거든요. 네. 예, 사실 뭐 인신매매도 아니고 무슨 뭐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매매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아, 네. 매매하면은 뭐 또 안 좋은 그 단어들이 많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결국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좋은 결과가 나오면 매매를 많이 권고해드리고 그러죠, 저 또한. 네. 근데 여러분들 결국 시장에서 승리하시는 분들이 결국 중기 투자, 장기 투자, 물론 고점에서 장이 장이 좋을 때 고점에서 타면은 물론 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동아약품을 CJ 동아약품이나 뭐 기타 엔게임이나 나머지 손절할 종목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왜 제가 수익이 두 자리에서 났는데도 그것을 견디고 했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결국은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2배, 3배, 아마 이 시청자를 TV로 보시는 분들은 수익률이 100%, 300%, 600% 그렇게 되신 분들이 아마 극히 드무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을 체험을 하고 우리 회원분들에게도 이번에도 40%, 4, 5, 6월 달이 수익률이 40%예요. 그럼 손절까지 40%를 빼준다면 그 지수 관련주에서 폭락해서 2050%에서 빼줬으니까 40%는 세이브가 되고 오히려 40%가 수익이 났으니까 더블이 났다는 거죠. 이것은 뭐 현실이고 뭐 증명하는 뭐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건데 이걸 뭘 의미를 하느냐.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분석을 해서 정확히 저평가되고 성장성이 있고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끌고 가서 여러분들이 2배, 3배 낸다면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매매를 줄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바꿔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 종목을 선택을 해서 늦게는 가지만 상당히 아마 지루하고 좀 힘드셨을 거예요. 보시는 관점에서. 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지수가 이렇게 급등락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급등락에 몸을 맞춰서 같이 뛸 수가 없잖아요. 널뛰기 장세에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천천히 이렇게 흔들리는 장에서 가장 천천히 갈 것이냐. 배를 타보세요, 여러분들. 배가 쉽게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들 멀미합니다. 구토하고. 그러면 배가 천천히 가야 먼저 속 건강도 해주고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 천천히 가는 종목을 절대 지루하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의 성공을 결코 그 반열에 올라설 수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우 씨 승리에 의한 장우 씨 팀의 여러 가지 얘기를 좀 길게 들어봤는데, 자, 김수영 씨. 네. 이렇게 자꾸 밀리면 안 되고 오늘은 또 전체 평균이 약간 마이너스로 돌아서서요. 개별주인 인포피아 정도만 선전했다는 인상이에요. 네, 그리고 뭐 이성대 전문가도 참 아쉬웠던 게 그 예림당 손절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근데 오늘 뭐 예림당 오늘 게임 예. 쪽에 손댄다 또 그래서 급등. 가지고 있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 손절 그때가 좀 안타깝네요. 뭐 그래도 할 때는 해야죠. 그렇죠. 그래 뭐 이제 다음에 기회를 노리고 항상 해야 되고요. 뭐 시장은 이제 항상 시장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을 좀 하고 자산이 좀 커지게 되면 시장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내가 이제 막 주가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뭐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전체적으로는 그 시장 앞에서는 항상 이제 한 발 물러나야 됩니다. 네. 시장이 저는 그렇게 밀리게 내리는 되면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제가 사면은 내리더라고요. 아, 예. 예. 일단은 시장이 이제 밀리면 밀리는 대로 인정을 하고 그대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이기려고 하다 보면 항상 이제 중간에 물론 다시 올라올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크게 한번 손실이 나면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제 물러날 때는 물러나고 좀 유연하게 시장을 대처를 해야지 네. 우리가 시장을 좀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식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순응하자. 네,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멋지게 이렇게 정리까지 해주셨는데, 대형주 나름 싸게 잡아서 수익이 났다가 다 토해내니까, 이걸로 수익 봤었는데 기다리지 마시고, 자기가 원했던 손절 가격에 왔을 경우에 일단 과감하게 자르는 순응도 필요하다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너무 이렇게 두루뭉술한 얘기 말고요. 종목 곧바로 AS 한 종목씩 받아볼게요. 장우 씨가 오늘도 이기셨기 때문에 주식 천왕 박준남 전문가님께서 한 종목 좀 살펴주시죠. 5종목을 가지고 있네요, 포트에. 네. 대한항공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한항공 뭐 지금 여름 성수기고 아직 여름이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시즌별 계절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적어도 여러분들 3개월에서 6개월은 먼저 선침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7, 8월에 성수기 때 대한항공 그때 분기 실적이 꼭지를 찍는데 그때는 항상 그들은 또 여러분들에게 뉴스를 주면서 빠져나옵니다. 항상 여러분들 뉴스가 많이 여러분들 접해졌을 때는 이미 주가가 다 그쪽에 반영이 되어 있다. 그거 항상 잊지 마시고요. 대한항공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6월 말이죠. 6월 말이면 이제 해수욕장 개장을 하고 뭐 유럽 여행, 뭐 이제 아프리카 여행 많이들 가시죠. 또 우리나라 워낙 강세있으니까 여행 같은 가는 데 좀 메리트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한항공 하면 뭐 누구든지 알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깨지지 않으면 지금 이 장세에서도 이렇게 탄탄히 굳히면서 단기 상승 추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밑에 보니까 거래량도 한 번 있었고요. 근데 이 거래량을 보면 여러분들이 못 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기간 매수세 45만 주, 28만 주. 물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또 뭐 TV 방송을 보시고 이렇게 수급 좋아하시는 분들 보시면 또 많이 매수도 좀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네.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항상 좀 일시적으로 좋은 종목은 눌리더라도 좀 이렇게 분할 매수 관점에서 하시고 장을 좀 상황을 요즘 안 좋으니까 봐가면서 대응하시면 좀 단기 상승 추세는 더 보입니다. 대한항공 뭐 여러분들이 이제 막 슬슬 추천이 나오던데 예, 장우 씨는 그러겠죠. 목표 가격을 한 53,000원 이상 보고 있거든요. 무난하겠죠? 예, 이런 흔드는 장세에서도 이렇게 견고하게 버티는 거면요. 55,000원까지는 아니더라도 53,000원 정도면 뭐 네. 폭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 네. 한번 뭐 터치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종목들은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유비케어 막 잡은 유비케어 외에는 네. 전 종목이 전부 다 플러스여서요. 예, 자, 이 포털을 잘 구성해 주셨네요. LMS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들. 뭐 일단 기술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항상 밑에서 보면서 이렇게 갈매기 파도, 밑에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려면 여러분들 밑에서 항상 힘이 필요합니다. 예, 힘을 딱 받고 에너지를 받고 비행기가 활줄에서 뜨는 것처럼 항상 거래량이 앞에서 좀 나와주면 확실합니다. 네. 이거 그냥 먼저 넣어놓고 나중에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LMS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알로이나 유보율 같은 거 보니까 일단 우량한 회사는 맞고요. 실적 같은 거 리턴 오브 러닝 보니까 실적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부분 제가 못 드려드리지만 그렇게 보고 앞으로 상승 추세는 좀 더 있어 봅니다. 이에 여기 여러분들 보니까 이걸 또 이렇게 뭐 저항선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평선은 여러분들 나침판이 방향을 우리한테 디렉션 알려주는 거지 뭐 저항이고 지지고 그것은 여러분들 장세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평선을 가지고 무조건 저항이다, 무조건 지지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입관이나 편견을 버리시고 좀 이렇게 유동성 있게 보십시오. 네, LS 산전을 이어서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장중에 LS 산전이 2% 넘게 빠지다가 오늘 쫙 말아올려서 1% 예. 상승으로 끝내더라고요. 아무래도 지수 관련주이다 보니까 단기 상승 추세로 있으니까 아무래도 지수하고 똑같이 오늘 밑꼬리다고 올라왔네요. 이것도 보면 여러분들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S 산전 보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기관하고 외인 쪽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왔네요. 네. 일단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지수 관련주다. 네. 그렇게 딱 평가를 내리면 되고요. 물론 전기전자 쪽이니까. 그리고 여름 관련해서 LS 산전 같은 경우에 향후 아마 신제품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네. 그래서 대기업이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오늘 같은 경우도 기관이 들어온 거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간이 들어왔네요. 그래서 앞으로 상승 추세는 지금 120에서는 또 안착 보고 여러분들 저항이다, 저항 아니다.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게 지수가 또 많이 밀려서 윗꼬리다 못 올라왔으면 이게 저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 자체만 가지고 코끼리 뒷다리 잡고 코끼리를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실수를 많이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폭넓게 유동적으로 자유롭게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수가 아마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 지수를 보니까 크게 뭐 급락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내일도 그렇게 흐름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탈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상승 추세에 좀 더 표를 주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편입 시기 대비 아주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인 네. LG 생명과학. 그렇죠. 월요일날 아무래도 샀는데. 이제 이런 지수 관련주에 대해서 저도 이제 LG 생명과학에 대해서 잘 아는데요. LG 생명과학이면 뭐 상당한 회사죠. 뭐 LG를 뒤에 배경을 하고 있으니까 뭐 재무 구조나.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바이오는 용언한 테마지만 생명과학이라는 것은 R&D 투자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게임 회사처럼. 그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주체가 누구냐면 인력들이에요. 인력들이 모든 것을 신약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연구하고 그 에디슨이 뭐 전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몇천 번을 투자했던 것처럼 그래서 아마 그 의료나 그 바이오 관련주들은 쉽게 실적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실적이 보면 지금 알로이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안 좋아요. 이런 부분들이 미래를 우리가 인류의 그 모든 희망, 그 수명 연장, 불로 장세 그런 부분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바닥을 치고 좀 들었는데 아마도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좀 나름대로 그 뉴스에 보면 항상 여러분들 또 보이시죠? 제가 기술적 분석으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쭉 보시면 항상 여기서 이쪽 부분에서 여러분들 밑에 봐보세요. 거래량을. 거래량 항상 밑에 정도 있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부분 보면 여러분들 늘 똑같은 패턴이고요. LG 생명과학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수하고 오히려 한 달 반 정도는 오히려 반대로 갔네요. 네. 지수가 출렁이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중장기 투자로 봐서는 손절가만 정확히 또 잡으시고 나름대로 그 투자 성향에 맞춰서 해도 지금은 뭐 크게 나쁘지 않는 종목이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 남았죠? 네, 유비케어. 유비케어를 제가 얼마 전에 타 그 방송에서 지상파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었죠. 그때 추천했던 가격이 2,500원대인데 지금 제주도 헬스케어 타운이 2014년까지 그 700억 원 정도가 아마 투자돼서 헬스케어 타운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헬스케어가 여러분들 우리가 왜 주목해야 되냐면 우리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저기 늙어가고 있고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많아요. 여러분들 길거리 나가보시면 나이 드신 분 되게 많습니다. 공원이나 어디 가보시면. 일본 같은 경우에서 그래서 상당히 이쪽에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고령화 사업, 고령화 쪽은 문화나 그 사회나 그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복지에 관련된 그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유비케어 하면 SK, DL 대기업을 바탕으로 해서 상당히 탄탄하고 아마 그 인프라나 IT 쪽하고 의료하고 상당히 유통망이 다 형성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기본적 분석을 또 했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앞전에 이렇게 갔을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항상 뭐든지 이렇게 크게 갔을 때는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끝났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왜 오르겠습니까? 그러죠? 여기서 물량을 다 쉽게 말해서 털고 나갔다면 이게 여러분들 차트만 봐가지고는 절대 그 투자에 대해서 크게 수익을 날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여러분들 샀다 팔았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인내를 기다렸다가 항상 뭐든지 여러분들 보이시죠? 기다렸다가 내려왔을 때 사면 좋은 기업 사면 손실은 조금 나고 수익이 나면 많이 납니다.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고 팔고 분석하고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들은 분석하는 능력이 좀 없으니까 좀 기다려서 좀 좋은 종목이 내려오면 그때 사람들이 다 기염을 토하면 그때 천천히 진입하시면 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5종목 모두 다 점검을 받아봤습니다. 이번엔 김수영 씨 포트를 좀 이성대 전문가님 살펴주셨으면 네. 좋겠는데, 자, 한때 수익이 꽤 났던, 나름대로 네. 싸게 잘 잡았다고 믿었던 SK 이노베이션이 네. 5일 연속 밀리더니 수익이 거의 예.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게 지금 현실 아닌가 싶어요. 네, 뭐 안타깝습니다. 지금 12만 8천 원대 잘 매수를 했고 수익이 상당히 좀 많이 났었는데 요번 주 이제 5일 연속 지수가 밀리면서 거기에 중심에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있으면서 이제 같이 좀 밀리면서 네. 보합권 매도니까요. 뭐 이제 손실을 보지는 않았지만 좀 팔기는 아쉽죠. 좀 아쉬운 그런 종목인 네. 것 같습니다. 오늘 이란 쪽에서 이제 뭐 그런 악재, 이란의 이제 그 수출이 안 되는 그런 부분, 그 부분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영업이익이 한 5%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오면서 오늘 기관들이 30만 주 넘는 매도를 많이 했는데요. 네. 차트 흐름상으로는 딱히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영업이익 뭐 5% 줄어봐야 크지는 않고 1분기 순이익이 거의 8천억 가까이 나왔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12조 정도밖에 되질 않으니까 아직도 뭐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죠. 근데 단기적인 악재 때문에 좀 매도가 돼서 좀 아깝고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이제 이 종목을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네. 오늘 보시면 이제 갭을 메꾸고 올라왔습니다. 지난 이제 6월 달에 있었던 예. 갭을 메꾸고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최근 저점이었던 12만 4천 원대 정도 손절 놓고 한번 또 기다려 보시는 전략. 그럼 한 목표가는 얼마나? 사실 못 팔아서 약간 당했다 느낌도 있어서. 네, 맞습니다. 이 차트 흐름상으로 보면 딱 매도 자리에는 왔었는데요.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2월 14일 자리하고 이제 고점 추세를 위로 돌파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네. 즉 이제 4월 달 고점도 돌파를 못하고 요번에 이제 올라왔을 때 추세에 걸렸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이제 팔고 다시 한번 싸게 샀으면 딱 좋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나머지 종목들을 볼 텐데 네. 성우하이텍과 인포피아는 아주 희비가 엇갈렸네요. 예, 맞습니다. 성우하이텍 최근에 지수 대비해서는 상당히 견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5일 연속 상당히 많이 밀린 반면에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고 있으니까 최근 이제 자동차 업종이 아까 제가 자동차 업종이 2분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부품 쪽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좋은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수 대비해서는 이제 강한 모습이 나왔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주식은 대응이니까 제가 볼 때는 뭐 한 13,700원 라인대 이익 실현 라인대 놓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다음에 인포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이제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 상당히 좀 이제 FM적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하고 되돌림 과정 나오고 다시 올라오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차트 흐름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전고점 14,300원 오늘 300원, 350원 요 라인 때만 다시 돌파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요거는 뭐 조금 뭐 가는 방향대로 좀 가져가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초록뱀 보겠습니다. 뭐 상당히 좀 급등락이 심하죠. 올라갈 때는 한 이틀 급등하고 그 다음에 쉴 때는 뭐 한 상당히 좀 쉬는 그런 네. 상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예측하기 힘든 그런 예.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점 라인 때 깨지기 전까지는 그냥 보유를 하자. 즉 2,100원 라인 때 정도 깨지기 전까지는 저는 이 종목 뭐 이제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SK이노베이션과 더불어서 조금 손절하게 된 두산인프라. 네, 뭐 이 종목도 좀 안타깝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중국이 이제 중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국이 이제 최근에 오히려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200도 막.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산인프라코어도 같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밀리는데 아마도 저는 이제 이 종목은 그렇게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분명 그렇게 밀리는 지수를 가만히 두지는 않을 거고요. 중국은 항상 좀 엉뚱한 정책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감 있는 정책을 내보내기 때문에 두산인프라코어 마찬가지로 저점 라인 때 깨지 않고 저는 한번 올라올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이제 원래 그 계획한 대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놓고. 네. 자, 그리고 그다음에 호남석유. 네, 호남석유 뭐 부담 없는 종목입니다. 지금 뭐 한 이틀 정도 지수가 밀렸는데 지수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했고 그리고 이제 괜찮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드디어 좀 올라가려고도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예. 좀 이 장기적인 하락 추세, 즉 39만 8천 원에서부터 21만 8천 원까지 반토막 이 주가에 대한 되돌림 과정이 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번 뭐 한 24만 5천 원 라인 때 돌파를 하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한 27만 원까지도 위로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철저하게 이제 저점 라인 때 손절 놓고 네. 즉 한 22만 원 정도 손절 놓고 뭐 대응을 하셔도 네.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조금 연관성이 높아 보이는 카프로를 좀 볼까요? 네, 카프로 최근에 이제 좀 좋았다가 다시 이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카프로 역시 이제 시장에서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 맞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수랑 같이 출렁거리다 보니까 좀 밀렸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종목도 그냥 처음에 이제 손절 가격 놓은 대로 15,900원인가요? 네. 그 가격 손절 놓고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엔코와 아이테스트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지엔코 지금 차트 흐름상으로는 상당히 좀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뭐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종목입니다. 가격도 작고 네. 거래 대금도 작기 때문에 이 종목은 철저하게 이제 전문가 분이 추천한 그런 이제 손절 가격 놓고 명확하게 좀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이죠. 아이테스트. 네. 자, 최근에 뭐 이제 시장에서 뭐 상당히 좀 추천도 많이 나오고 지금 현재로서는 삼각수렴에서 이제 힘이 모이고 있는 상황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삼각수렴에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제 수렴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 종목 마찬가지로 원래 이제 전문가분이 손절 가격 놓은 대로 네. 대응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김수용 씨 포트까지 한 종목씩 점검을 모두 받아보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경기를 잠시 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장훈 씨를 또 한 번의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자 오늘 박준남 전문가님이 준비해 오신 종목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탑 엔지니어링입니다. 탑 엔지니어링을 준비했고요. 탑 엔지니어링으로 말씀드리면 혹시 탑 엔지니어링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름은 이렇게 들어봤어요. 코스닥 종목인데 알짜배기 회사인데요. 네. 그동안 주가가 부진했던 게 그 LCD가 우리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이익이나 상당히 마진이 많았었죠. 근데 이제 과잉 공급하면서 중국 쪽에서 또 생산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 하면서 또 경기가 위축되면서 또 패널 값도 많이 다운되면서 네. 아무래도 많이 줄어들었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뭐 가뭄의 끝이 보인다. 뭐 이렇게 표현을 제가 들고 나와봤는데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탑 엔지니어링은 여러분들 반도체, LCD 및 LED 장비 제조 업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모니터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이고요. 판넬 제조고 PBR로 말씀드리면 PBR이 0.58 정도 되고요. 뭐 BPS니까 지금 가격대가 5,000원이니까 9,500원 정도 되고 부채율이나 유보율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상당히 우량하고 안정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회사 입장에서 유진투자증권과 30억 자사주 취득 계약을 체결했고요. 이것은 뭐냐면 주가 안정 목적도 있지만 또 회사 입장에서 너무나 주가를 부양하는 목적도 있지만 너무나 또 그 회사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떨어졌으니까 또 그 차원에서 이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요. 올해 매출이 아마 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한 150억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1분기 그 매출액이 이번 1분기 매출액이 시장치보다 컨센서스보다 한번 이렇게 하이 됐어요. 한 208억 원 정도. 원래 231억 원 정도였는데 근데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오히려 23억 원 정도 23억 원에서 흑자 전환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우에서 18억 원 정도 제공했던 것보다 시장 컨센서스보다 4억 원을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LCD 패널 업체들의 그 중국 설비 투자가 삼성이나 LG나 그쪽에서 또 설비가 투자가 가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규 장비 매출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수주 모멘텀이 삼성이나 대기업 굵직굵직한 대기업에서 늘어날 전망이고요. 그 파워로직스라는 또 회사가 있습니다. 그쪽 회사 자회사가 있는데요. 이 파워로직스라는 회사는 그 강도 높은 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그것을 이제 부품을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 증가에 힘입어서 아마 그 2009년도에 지분 인수에 힘입어서 처음으로 영업 흑자 전환이 가능할 전망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회사 쪽도 여러분들 그 회사에 대해서 그쪽에 또 실적이 또 이렇게 추가가 될 것 같고 앞으로도 그 중국 LCD 투자나 그 OLED 여러분들 OLED가 이제 꿈의 디스플레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핀이고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여러분들. 그리고 자회사 파워로직스의 실적 개선 긍정적으로 해서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아마 제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 엔지니어링. 보이시죠? 여러분들 일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물론 지수 영향도 있고 경기 영향도 있고 아마 반도체나 IT 쪽이니까 지수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IT가 절대적으로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경기 쪽에. 그러니까 반도체니까 IT 쪽 관련주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코스닥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무조건 지수 관련주가 아니에요. 지수 내리는데 코스닥 대부분의 종목들이 내리는 종목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조건 지수가 안 좋다고 코스닥 사는 거 아닙니다. 코스닥에도 지수 관련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삼성전자라고 하면 코스닥에서 삼성전자에서 납품을 하는 업체들이 그게 바로 지수 관련주라는 거예요. 네. 그게 여러분들 무조건 코스닥에서 지수 관련주 아니다. 지수 하방이니까 코스닥 저평가된 거 들어가시면 또 한 번 더 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차트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식은 떨어지고 오르는 것을 신만이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저가에 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우리는 바닥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손절선을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바닥에서 살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꾸준히 이제 또 반복을 하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얼마에 도전을 했나요? 4,600원대 다시 한번 도전을 하면서 이제 옆으로 섰죠. 근데 보시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항상 바닥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이쪽 구간에 대해서는 이제 행보를 했죠. 드디어 이제 정을 확 띄고 나서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 이제 상승을 하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1분기 때 영업이익에서 시장 컨센서스보다 한 23억 원 정도, 4억 원 정도 상회를 했으니까 흑자 전환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매출액이 아무리 커봤자 여러분들 영업이익하고 당기 순위 원가 절비 그 뭐 월급 기타 뭐 부대 비용 다 빼고 나오면은 그게 남는 돈이 플러스가 돼야 여러분들 그게 회사에서 남는 겁니다. 매출액이 천억인데 영업이익이 뭐 10억이면 뭐합니까? 그건 물건만 많이 팔았지 남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 포커스를 두시고 이 부분에서 제가 가격 설명 들어보고 싶어요 이제. 가격 설명은 또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꼭 제가 나올 때면 시장이 많이 내려와 있더라고요. 항상. 근데 3달 동안 주식천왕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주가에 대해서 한 번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제가 하는 거고 제가 굳이 비관론자가 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니까 일단 매수가를 이제 여러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1540원으로 끝났죠.
예, 1,540원이니까 여러분들 1,510원. 물론 여러분들 배틀이니까 제가 5,100원, 5,100원으로 타이트하게 잡았는데요. 여러분들 좀 분할을 해서 평단가를 맞추면 손절가를 3~4%를 해서 방송하고 별개로 여러분들 손절을 하시면 되고, 매수가는 방송용으로는 5,100원.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또 지수가 좀 안정이 돼서 실적도 가셔야 돼. 주가가 좀 받쳐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쭉 들고 가시라고 한 9,000원 정도. 오, 9,000원. 예, 예. 9,000원 정도를 제시하고요. 만약에 손절가는 여러분들 이탈한다면 그 5,100원에서 손절가를 5,000원으로 잡는 이유는 한 2~3% 살짝네요. 정도 될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분할을 매수하면은 좀 더 평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아마 3% 정도 하면 좀 이게 가격이 변동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만 좋으면야 여러분들 이런 뭐 퍼 0.5에다가 실적 좋아지고 뭐 가는 부분 여러분들 뭐 들고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굳이 전문가가 분석을 했는데도 손절가를 제시한다는 것은 지금 장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가뭄의 끝이 보인다. 횡보 중 점프 직전에 탑 엔지니어링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한 종목이시죠? 네. 예, 좋습니다. 자, 이번에 김수용 씨를 위한 이성대 전문가님의 추세 시작이 막 보이는 종목일까요? 어떤 종목이죠?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이제 현대제철입니다. 어머. 상대적으로 좀 무거운 뭐 네. 그런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방향성이 상당히 좀 힘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래쪽 리스크를 좀 감안한 뭐 그런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동사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국내 최대 그리고 이제 세계 2위의 생산 능력의 이제 전기로 철강 제조사입니다. 현대차에다가 이제 판재를 공급을 하면서 현대차의 성장과 맞물려서 같이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가지고 나온 거는 일단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는 모습이 이번 2분기 때 나올 전망입니다. 1분기 때는 영업이익이 1,500억 정도 됐었는데 이번 2분기 때는 이제 영업이익이 거의 한 3,000억이 넘습니다. 3,200억 정도 전망을 하면서 1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100% 정도 돌아설 전망이고요. 네. 그리고 현재 지금 시가총액이 뭐 한 7조 1,000억 정도 되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크게 부담이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반 경직성이 좀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가지고 나왔고요. 네. 차트 흐름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최근에 지난 6월달 지수 이제 저점 라인 나올 때 이제 8만 원 라인 때 이제 바닥이 한번 두 번에 걸쳐서 바닥이 나왔고 요번에 이제 다시 83,600원 정도까지 내려오면서 만약에 이제 8만 원 라인 대가 지지가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크게 이제 쌍바닥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8만 원 깨지기 전까지는 이 종목은 그렇게 크게 리스크는 있는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가지고 나왔고요. 네. 그래서 매수 가격은 83,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목표 가격은 길게 보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최근 고점 라인대였던 92,000원 정도 보고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8만 원 놓고 대응하겠습니다. 네, 다들 김수용 씨의 스타일을 10분 반영해서 또 특별히 김수용 씨 멘토님들은 그렇게 준비를 해 오시는 것 같은데 김수용 씨, 자, SK 이노베이션을 적절한 시기에 잘 샀는데 잘 못 판 그런 어떤 과거의 경험이 있잖아요. 현대제철은 이제 멘토링을 받았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네, 뭐 단기적으로 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단기적이죠. 네, 단기적으로 보는 거죠. 네. 네, 전저점 8만 원만 깨지 않는다면 네. 가는 거죠. 전고점까지만 보는 거죠, 딱. 그렇습니다. 하여튼 8만 원만 깨지면 무조건 손절로 팔 겁니다. 네, SK 이노베이션은 그 못 팔았던 가격 있잖아요. 그런 이제 그 정도만 딱 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예, 그게 나은 좋습니다.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러니까요. 예, 빨리빨리 이제 현금화 시켜주는. 자, 역시 한 종목 현대제철만. 네,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한 종목씩 멘토링을 받아봤는데 과연 김수영 씨, 장우 씨는 포트에 얼마만큼 가격이라든가 비중, 종목을 반영할지요. 두 분 결정할 수 있는 전략 타임 10초씩을 양팀 모두에게 드립니다. 네, 자, 양팀 전략 들어갔는데요. 자, 이제 뭐 최종 전략 타임 10초까지 흐른 상황입니다. 김수영 씨가 결정을 더 먼저 했을는지. 일단은 현금이 뭐 본의 아니게 좀 생겼는데 손절하면서 현대제철. 네, 현대제철 10% 매수합니다. 네, 가격을 좀 네, 알려주시죠. 매수가는 83,000원이고요.
네, 손절가 8만 원을 꼭 지키겠습니다. 네, 목표가도 전 고점까지 좋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였고요. 장훈 씨는요? 네, 주식 천왕의 추천 종목이었죠. 네, 탑 엔지니어링 10% 템프로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템프로 매수 하시는데 가격은요? 네, 템프로 매수가 5,100원이고요. 손절가는 5,000원입니다. 네, 네, 목표가는 중장기적으로 9,000원. 예, 네. 거의 사실은 뭐 거의 더블까지 기대를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 특별히 장우 씨 오늘 멘토님이신 박준환 전문가님은 좀 길게 두고도 매매해도 좋을 만한 종목을 들고 나오시기 때문에 아마 또 그런 성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결정에 대한 최종 결정본 완성된 포트폴리오를 김수용 씨 것부터 보여드립니다. 네, 김수용 씨의 완성본 나가고 있네요. 자, 성우 하이텍은 손절 가격을 매수가 정도로 올려서 어떻게든 손해보고는 팔지 말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인포피아는 목표가인 18,000원까지 그냥 쭉 들고 가면 현재 분위기 너무너무 좋다는 평가가 있었고요. 철옥뱀은 개별적으로 대응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야말로 개별주니까요. 호남석유는 손절가인 한 22만 원 라인만 잘 하방 리스크는 없는 종목이라고 하셨고 지엔코 역시 손절가 지키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카프로도 약간 호남석유와 비슷하게 한 12,000원 정도대 손절 가격은 좀 지키면서 매매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새롭게 현대제철 얘기가 나온 가운데 여기까지는 기존 종목입니다. 성우하이텍은 어떻게든 수익 보고 팔자. 인포피아는 16,000원까지 18,000원까지 괜찮다. 안심하시고요. 현재 수익률 1위는 인포피아입니다. 나머지 종목 봐보죠. 자, 아까 설명 못 드렸던 아이테스는 현재 기술적으로 삼각 수렴형 어느 쪽 방향으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발빠른 대응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성대 전문가님은 2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하는 가운데 2분기 실적이 턴어라운드하는 철강주 가운데 현대제철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83,000원 시초가 손절 가격은 꼭 지켜줬으면 하셨는데요. 손절가는 전저점인 8만 원, 목표가는 전 고점이었던 92,000원 짧은 매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장우씨 포트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장시 대한항공, LMS, 그리고 LS산전, LG생명과 모두 다 플러스이고 차트 모양 내용 너무 좋다는 평가가 있었고요. 자, 유비케어도 약간은 지금 손실권이지만 일단 전문가의 그 내용에 따라서 손절 가격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종목으로 일러주셨습니다. 오늘 신규로 탑 엔지니어링이라는 LCD, LED 관련 반도체 장비주가 신규 편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가격과 함께 다시 한번 6개 종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대한항공은 어느덧 121선 넘어서 5만 원대 들어갔죠. 거의 LS산전도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해줬고 LMS도 일단은 뭐 한번 크게 튈 그런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조금규 종목의 작품이 하나 더 있죠. 예, 바로 최근에 편입자 월요일에 들어와서 현재 수익 5% 내는 LG생명과학. 오늘 박준남 전문가님께서는 IT 부품주인 탑 엔지니어링 언급을 하셨는데요. 자회사인 파워로직스의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탑 엔지니어링에 대한 기대가 함께 좀 있는 종목이라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굉장히 가물었었지만은 이제는 조금 단비가 내리지 않겠느냐. 신규 편입 원하고 있고요. 매수 가격은 5,100원이지만 손절 가격은 5,000원으로 상당히 타이트하고 중장기로 봐도 9,000원까지 무방하겠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네, 양팀 이제 완성된 포트폴리오까지 제가 대신 보여드렸는데요. 내일 또 수익률 변화 어떠할지 기대가 듭니다. 함께 기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위한 전략 타임 가져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김현장 잠시 후부터 이어질 텐데요. 무료 문자나 전화로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무료 문자 번호는요. 013-3366-0110번이고요. 전화가 문자보다 편하신 분들은 서울 지역번호 02 누르신 다음에 3153-2631로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종목 상담 이어집니다.
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내 종목은 지금부터 너무 기죽어 계시지 마십시오. 시청자 종목 상담 지금부터 김현장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무료 문자 혹은 전화로 모두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김수영 씨 팀의 또 한 분의 멘토 전문가님, 장우 씨도 역시 또 한 분의 멘토 전문가님을 함께 좀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멘토님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싶으신지 마음의 결정을 내리신 후에 전화나 문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네. 김수영 씨 팀, 장우 씨 팀, 멘토 전문가님이 한 분씩 각각 계시거든요. 어느 네, 쪽 상담? 김수영 씨 팀이야. 네, 알겠습니다. 김수영 씨.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상담 받으시겠습니까? S&T 중공업 예.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는 12,600원이고, 네. 저기 20%. 네, 비중 20%시고요. 예. 예. 언제 사신 거예요? 한 저번 주, 한 수요일 정도에 샀어요. 네, 시청자님 생각하는 목표가는 계세요? 한 14,000원 좀 갈 거라 알고 샀어요. 네, 한 14,000원 정도요. 알겠습니다. 네. 이성배 전문가 인사 나눠보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 종목 매수하시고 나서 뭐 약간 좀 쉬고 있는데 어떻게 예. 보면 지수 대비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냐면은 최근 지수가 좀 많이 밀렸지만 지금 12,000원에서 12,000 뭐 한 600원 사이 상당히 견조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제가 보니까 최근에 기관들이 계속 팔았었는데 오늘부터 이제 기관들이 매수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기관 매수가 좀 돌아서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 종목은 이제 원래 실적이 상당히 좋은 종목인데 올해 1분기부터 실적이 좀 감소를 했어요. 즉 이제 나빠지는 게 아니라 이제 줄어든 거죠. 감소를 했는데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상당히 견조한, 즉 분기별로 거의 100억 이상씩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이 한 4천억 정도 되는데 그렇게 가격대 면에서는 그렇게 부담이 있는 가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차트 흐름상으로 보시면 지금 14,000원대, 한 13,500원에서 14,000원대 정도가 지금 매물대로 일단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보통 이제 이렇게 하락폭이 컸을 경우에 2만 원 부근에서 이제 만 원대까지 하락했을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한 30%에서 이제 50%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처음에 이제 생각하셨던 14,000원 정도까지는 목표로 두고 한번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요 밑에 보시면은 손절 가격을 한 12,000원 정도 놓고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14,000원까지는 가겠어요. 그 정도 뭐 이제 지수가 최근에 5일 연속 밀렸고 좀 돌아서게 되면 이 예. 종목은 한번 올라올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눌렸던 종목들이 한 번씩 이제 급등하는, 즉 하락폭에 대해서 반등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한번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전화 이승비 씨 감사합니다. 팬입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이성대 전문가님은 김수영 씨하고 저도 팬인데, 그죠? 네, 그럼요. 예. 이성배 전문가. 많은 팬을 보유하고 계신. 예. 어느 미장 원단이세요? 미장원이요? 예. 직접 깎고 있습니다. 네. 헤어스타일이 정말 가르마 멋있어요. 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머리. 가르마요? 예. 예. 저도 그런 거 묶으시든가. 싶습니다. 예, 묶으시는 거. 포니테일 같은 거. 예. 그렇게. 예, 예. 장훈 씨는요? 네? 직접 하시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좋아요. 네? 예? 너무 죽이시는 것 근데 같아요. 오늘따라 머리가 예. 좀 그래요. 죄송해요, 더러워서. 아니, 방향성이 없어요, 머리. 예.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예, 저도. 삼각 수렴형. 예. 그래서 어느 쪽으로 지금 튈지. 예. 버뮤다 삼각머리입니다. 예, 됐습니까? 네. 그래요? 네.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S&T 중공업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장우 씨의 한숨 소리와 함께 이번에 문자 상담 이어가 보겠는데, 장우 씨 죄송하지만 자꾸 문자 좀 봐주세요. 예, 깨미시는데 자꾸 저 깨밀고 있어요. 깨미는 게 뭐예요? 깨문다고요, 저를. 아. 예. 자,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장홍 씨 개그 재밌어요? 가 아니라 장홍 씨 개그 재밌어요. 네. 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이브 플렉스 3,700원의 비중은 30%입니다. 아, 오늘 또 이 게임주에 진출한다는 예림당 말고 또 하나의 종목이었던 네. 것 같은데. 라이브 플렉스. 난 릴렉스. 어떻습니까? 예, 라이브 요즘
요즘 게임주들이 좀 들썩하고 있는데요. 롯데가 게임 시장에 진출한다는 이제 뭐 소문이 있었죠. 네. 아마 롯데로 말씀드리 같으면 국내 굵직한 그 내수 시장에서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아마 그래서 게임 쪽으로 또 이제 방향을 돌려봤는데 아마 롯데 쪽 같은 경우는 초기 설비를 뭐 인력이나 초기를 개발해서 투자한다는 게 아니라 국내 굵직굵직한 뭐 이제 소규모 중소기업체를 인수를 해서 일단 그걸 뭐 좋은 회사를 인수해서 뭐 게임 산업을 일단 진입을 하고자 하는 그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게임 시장에 뭐 그거에 한때에 의해서 또 엔게임도 조금 움직이고 뭐 상도 가고 그랬었는데요. 아마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뭐 라이브 플렉스도 마찬가지처럼 대기업 같은 경우는 초기 설비를 사실상 제일 힘든 게 여러분들 뭐가 힘드냐면 초기 투자 비용과 개발을 하고 거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가 걸리고 시간도 걸리고 그만큼 비용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다 중소기업 같은 게 가장 치여가는 점이 다 개발을 해놓고 상품을 런칭하려고 하면 재무 구조가 상당히 바닥이 나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많이 넘어갑니다, 사실. 그래서 프리미엄을 주고 매각을 M&A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요. 라이브 플렉스에 대해서 저 차트를 보시고 제가 기술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느 때와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이게 게임주든 간에 게임주가 아니든 간에 잠시만요. 항상 게임주가 아닌 건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기술적은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 달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세요. 이걸 보면 제가 뭘 의미를 하냐면 앞전에도 저는 항상 일관된 공통적인 것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런 선의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들 실적이 3개월에 한 번씩 나오죠, 분기 실적이. 네. 그러면 그게 이평선으로 말하면 몇 일선입니까? 한 달에 20일이니까요. 60일선이잖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평선마다 다 의미가 있어요. 이평선 그냥 단순한 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선 지지하고 안 하고 그런 의미로 보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지금 동그라미를 쳐놓은 이유가 여러분들 이게 그 큰 대세라고 보시면 돼요. 큰 대세. 이게 한번 오르면 이 추세가 한번 오르면 큰 상승을 하고 이게 한번 꺾이면 이게 꺾이기 전까지 이게 6개월짜리예요. 6개월. 주가는 6개월 선행을 하죠. 뭐든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6개월 후에 사니까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이게 항상 여러분들 돈을 버시려면 6개월 전에 못 사면 6개월을 다시 기다리십시오. 그래야 항상 이런 자리에서 사면 여러분들 절대 패하지 않습니다. 그 주식이 잡주가 아닌 이상. 아셨죠? 라이브 플렉스도 지금 단기적으로 고점에 올라와 있네 보니까 4,000원. 내용상으로 보진 않겠지만 알로이 쪽 보니까 실적은 좀 있습니다. 근데 PBR 쪽은 좀 고평가되어 있네요. 3.24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십시오. 지금 4,120원 쪽에서 왔다 갔다 하겠지만 여러분들 큰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큰 그림을 하니까 여러분 또 이렇게 주봉으로 보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상당히 바닥으로 나와 보이죠. 한참을 더 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제가 앞전에 그 로앤케이 제가 추천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무려 200%에 가까운 이제 수익률을 냈는데 무조건 그러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제 상담을 받을 때 차트적으로 많이 인식을 해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모르니까. 근데 차트를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끼리 뒷다리를 잡아놓고 코끼리를 마치 잡았던 것처럼 그렇게 많이들 착오를 일으킵니다. 네, 제가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라이브 플렉스를 보유하고 있다면 제일 궁금해 할 만한 것이 네. 이게 이제 얼마나 더 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가격을 알고 싶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네.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 일봉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TV에 보시는 분들이 아마 이게 4,000원대면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흔들리니까 단기적으로 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00원대에서 지금 게임 쪽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큰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다시 올라가는 이렇게 하십시오. 만약에 이걸 가지고 있는 투자자라면 이렇게 하세요. 앞전에도 큰 상승을 했을 때 여러분들 21선 아시죠? 21선 여러분들 뭐 누구나 아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21선 생명선 이 부분이 터치를 하고 무너졌을 때 만약에 이게 터치를 안 하고 계속 쭉 올라가면 여러분들 들고 가셔도 되고 이 빨간 선이 만약에 터치를 해서 지지를 못하거나 방향이 꺾였다. 그럼 여러분들 비중을 확 줄이시든지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그 가격대가 얼마냐면 아마 3,700원이나 3,700원대 전후로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이브 플렉스에 대한 대응법까지 알려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이번엔 문자 더 살펴드리겠습니다. 김수영 씨. 네, 현대차입니다. 매수가는 23만 5천 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뭐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지금 외국인들 선물 매도에 뭐 좀 희생되는 뭐 그런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분명 자동차 업종상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경쟁력이라든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최근에 자동차 시장 규모가 줄어들었어도 현대기아차의 규모는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을 상당히 좀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렇게 본다면 차트 흐름상으로 이제 보통 이렇게 경쟁력 있는 회사들은 역배열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즉 이제 상승 추세가 유지가 계속되는 이런 모습이 이전에 이제 2월 달에도 나왔었고 이제 요번에 이제 6월 달에도 나왔었고 또 다시 이제 시험을 하는 그런 자리인데 네. 과연 이게 지금 상황에서 밀릴 거냐 상당히 좀 어려운 자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 최근 저점 라인대가 이제 22만 8천 원대 정도 되는데요. 요 라인대를 종가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만약 깨면은 매도를 하시고 다시 싸게 산다고 생각을 하시고 타이밍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차 어찌할고 손절가 종가 기준 22만 8천 원 지키시면서 나중에 재매수 해도 되니까 손절라인 좀 지키면서 매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로 전화 한번 또 받아보려고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 전화 끊긴 줄 예, 알았어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김수영 예. 씨 팀, 장훈 씨 팀 먼저 고르신 다음에 상담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네, 어느 쪽 하시겠어요? 장홍 씨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장훈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날씨가 또 굉장히 요즘 무덥죠? 예, 예, 어디 사세요? 여기 수지요. 아, 수지요? 예, 네. 수지면 조금 그래도 서울 시내보단 좀 산도 있고 그래서 공기가 좀 더 좋아서 좀 시원할 것 같은데. 예, 공기 좋고 여기 바람이 많이 불어서 아주 시원하고 좋아요. 예. 음. 풍덕산 옆이거든요, 바로. 아, 그러세요? 예, 네. 자, 주식은 어떻게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민이 많으십니까, 요즘? 별로 고민은 없어요. 장홍 씨 하는 대로 따라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그 그럼 박준남 씨 존경합니다. 예? 박준남 애널리스트 좀 존경한다고요. 아유, 예. 저보다 그럼 직접 인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인사 좀 나눠주시죠. 저기 갑자기 이렇게 반갑습니다. 전화 받으니까 예, 좀 아시는 분 같기도 하고 모르신 분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그 말씀 드리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방송에서. 예. 하여튼 반갑습니다. 제가 동아- 저기 저를 예, 좋아해 동아약품도 주신다고 하니까 가지고 있고요. 너무나 반갑고요. 일단 네오요 종목 상담 게임도 제가 가지고 제대로 있고 해드리겠습니다. 뭐 등등 네? 수익은 조금 내고 있어요. 예. 동아약품 뭐 두산 또 그룹은 가지고 있고 네오지 게임도 좀 빠졌는데 제가 네. 22,600원에 샀거든요. 예. 네오위즈 게임즈요? 예, 근데 뭐 난 손절매 할 생각은 없고 이거 앞으로 언제쯤에 우상향으로 쓸 건지 그거 하나 하고요. 예. 네. 그리고 제가 이거 주식을 어떻게 또 이렇게 단타 치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52주 저가 이거 하나 여쭤보려고요. 연중 예. 저가에서 일봉 주봉 보고 그 기본적 분석 보고 대충 수급 보고 하는데 주의해야 할 점과 고르는 법 좀 알려주세요. 저기 선생님 그런데 예, 일단 네오위즈 게임즈 22,6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0%요. 10%, 10%요. 예, 네. 자, 예, 제가 일단 이제 종목 상담이니까요. 일단 네오이즈 예. 너무 반갑고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제가 예. 이제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 행복하고 제가 또 이 직업을 잘 택했다 하고 일단 네오이즈 게임즈를 봅시다. 예, 시간이 예. 또 제약이 돼 있으니까 빨리 하자고요. 일단 22,600원에 하셨으면 또 기다렸다 사셨네. 그래도 제가 예. 아마 이거 들고 나왔을 때가 27,000원에선가 아마 들고 나왔을 겁니다. 예, 예, 맞아요. 근데 이게 급작이 참 세상 일이라는 게 모르는 게 예. 한번 보세요. 이게 그 스마일 게이트라는 이게 게임이래요. 우리 그 CJ ENM이 아주 많이 떨어졌었죠. 예, 예, 기억나시죠? CJ ENM이 5만 원대에서 그 시총 매대하는데 엄청나게 떨어져. 그 이유가 기존에 게임 개발사들이 게임을 개발을 해놓으면 돈이 없기 때문에 마케팅을 어디다 하냐면 퍼블리싱을 대기업에다 해요. 근데 대기업에서 서로 계약을 해서 몇 대 몇으로 나눠 먹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을 나눠 먹다 보니까 돈이 들어오면 그 개발사에서 게임은 개발사 따로 있고 퍼블리싱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개발사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개발사에서 다시 돈을 벌면 재계약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자기네들도 돈이 있으니까 5대5로 나눠 먹는 게 싫어서 자기네들이 퍼블리싱 하고 싶어요. 그래서 CJ ENM 같은 경우에도 게임 하나 서든어테이라는 대작 게임이 있었는데 슈팅 게임인데 그것도 게임 아이를 인수를 해야 되는데 CJ 쪽에서는
돈을 안 들이고 그쪽에서 퍼블리싱 하는 조건만으로 5대5로 나눠 먹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넥슨한테 게임하기가 인수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CJ ENM의 실적이 확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시총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네오이지 게임즈도 저도 제가 계약사나 개발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저도 이 악재가 나옴으로써 저희 회원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진입을 했었는데 비중은 많지는 않았지만 손절을 쳤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아마 내년 7월에 이게 중국 유통 텐센트라는 유통회사가 있어요. 근데 크로스파이어가 그 서든어택처럼 중국에서는 서든어택이 유행이 아니라 크로스파이어가 유행이에요. 점심때나 직장인들이 학생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슈팅 게임을 많이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매출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게 내년에 그 유통사에서 7월 달에 계약을 스마일 게이트하고 원활하게 해야 내년 계약도 정확히 중국에서 퍼블리싱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마일 게이트에서 DB 데이터베이스 관련 이렇게 이제 소유권에 대해서 또 벌써 자기네들이 뭐 이제 결별하겠다, 자기네들이 서비스를 하겠다 그런 문제 때문에 악재가 나와서 일시적으로 많이 떨어졌는데요. 물론 네오이즈 게임즈나 인터넷이나 네오이즈 보면 네오이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인터넷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경기 불황에 대해서 상당히 꾸준한 성장세를 가지고 있고 경기 관련주가 아니기 때문에 네. 경기에 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손절을 안 하신다고 하시면 이렇게 하십시오. 만약에 이게 게임 개발이 될지 안 될지는 또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된다. 근데 시장에서 보는 컨센서스를 내놓는데 아직도 그런 불안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더 떨어질 수가 있는데 비중이 10%밖에 없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하세요. 손절을 안 치신다고 하시면 예. 지금 21,000원까지 내려갔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21,000원에서 21,100원에서 21,100원을 이탈을 하시면 예. 일단 만약에 이탈을 하시면 좀 더 간망을 좀 더 하시고 지켜보시고 만약에 21,000원에서 이렇게 돌아선다 단기로 돌아서면 그러면 저희 그 리치맵에 오면 제가 클럽이 있습니다. 주식천왕 예. 그 상위 1% 그쪽에서 댓글 올리면 저희 실장님이 올려드려요. 제가 이제 기억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이게 돌릴 때 추가 매수를 해서 그때 조금 살짝 빠졌던 부분만까지 이렇게 똔똔이를 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글을 올려주시고 21,000원 밑으로 내려가면은 추가 비용을 하지 말고 만약 21,000원에서 다시 올라탄다 꺾인다 그러면 추가 비중을 조금 더 실어서 수익을 내서 나오든지 똔똔에서 나오든지 그런 전략을 구사하면 될 것 예.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자, 계속해서 아주 짧게 문자 하나만 더 봐드립니다. 김수영 씨. 네,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매수가는 11,050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최근에 뭐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가격성으로 봤을 때 13,000원대부터 지금 7,000원대까지 뭐 연속으로 좀 많이 빠진 상황인데요. 지금 이렇게 빠진 원인이 있습니다. 잠깐 이제 실적 부분을 보시면 작년에 매출액이 3,000억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1분기에 매출액이 200억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뭐 반토막도 되지 않는 그런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 이렇게 됐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실적이 안 좋고 적자가 나올 때는 차트상으로 이제 많이 빠져 있어도 반등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저는 그냥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비싸게 사셨지만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아쉽지만 주성 엔지니어링은 매도 AS를 해주셨습니다. 자, 아쉽게도 오늘 상담은 주성 엔지니어링 여기까지인데요. 주식쇼 스트라이크를 도와주시고 계신 훌륭한 멘토 전문가님들의 무료 온라인 방송이 또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밤 9시에는 고승환 전문가님이 이름하여 원금 회복 프로젝트라는 무료 방송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야, 이 뉴스보다 내 원금 중요한데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또 무료니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현재TV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셔도 좋고요. 아래쪽에 지금 나와 있는 게 리치맵 홈페이지 주소인데요. 직접 치시거나 혹은 포털 사이트에 리치맵 홈페이지 말고 리치맵 투자방송이라고 한글로 검색어 치셔도 좋습니다. 인터넷이 원활하지 않으신 분들은 전화로 문의하실 수도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함께해 주셨던 네 분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이어지는 2부도 오늘 김수영 씨의 멘토님 되셨던 이성대 전문가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깊이 있는 분석을 해주실지 이어지는 2부도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